에셋, 삼성증권 이렇게 있겠죠. 증권사 어디 계셨죠? 저는 비밀입니다. 인증해주는 종이? 무슨 거래죠? 코리니. 그러면 전통금융에 대해서 어림잡아 배웠으니까 이게 네. 어떻게 크립토 시장이랑 연관이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가장 첫 번째로 언급된 기관이 뭐였죠? 은행이요. 그렇죠. 은행은 우리의 돈을 보관해주고 이자도 주고 뭐 그걸 기반으로 남들한테 대출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은행도 파산할 수 있어요. 1년은 넘게 된 것 같은데 실리콘밸리 사태라고 미국의 실리콘밸리라는 은행이 자금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그게 다 해결이 됐는데 그때 이제 뭐 실리콘밸리에 많은 금액을 넣었던 사람들이 엄청 패닉을 하면서 엄청 긴 줄도 생기고 내 돈 내놔라 막 이런 사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게 은행도 안전하지 않다. 내 돈은 항상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생겨났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그러시거든요. 혹시 매트리스에 뭐 현금 숨겨놓으시고 그러나? 그 집에 막 두고 계신다던데. 진짜? 근데 웃긴 게 저희 할아버지는 은행에서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더욱 뭐 편집! 노편집. 그래서 크립토에는 크립토 지갑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항상 내가 보관하면서 내가 뭘 사야 되고 필요하면 그때 잠깐 연결해서 앱이랑 연결해서 돈을 보내고 다시 연결을 끊고 이런 방식으로 내 자산은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다. 그런 컨셉이 생겨난 거죠. 그런데 은행에 넣어놓으면 그래도 조금씩 늘어나잖아요, 자산이. 그거... 한 2%요? 그래도요. 네. 그래도 그것보다 내가 갖고 있는 게 안전하다. 아니 크립토도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네. 뭐 1년에 10% 20%는 어렵지 않게 벌 수 있는 곳들이 많아요. 조금만 공부를 하면. 그러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 배웠죠 그때.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USDC가 있고 USDT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고 싶은 코인이 만약에 테더에서만 거래가 된다. 아니면 USDC에서만 거래가 된다. 그럼 테더랑 이 USDC를 계속 교환하려고 하겠죠 사람들이. 그 수요에 의해서. 그럼 내가 USDC랑 USDT를 다 가지고 있고 네. 여기서 이제 그 중개인 역할을 하면서 거래 수수료를 떼먹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 잘 나올 때는 뭐 1년에 10% 2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은행과 크립토 지갑이 다른 점은 내가 보관할 수 있다. 항상 내 곁에 있다. 그리고 이제 거래소 얘기 나왔었죠. 네. 크립토와 주식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중개인이 없다. 그렇죠. 중개인이 필요가 없죠. 거래소가 중개인이긴 한데 기존 개념의 그 증권사들이 없긴 하죠. 시간이죠. 크립토는 장이 안 닿잖아요. 네. 24시간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24시간인 게 어떤 게 좋은가요? 각각 국가의 주식들은 그 나라의 시간대에 맞춰져 있죠. 근데 크립토가 24시간이 아니라면 네. 특정 국가에서는 내가 일어나 있을 때 출금을 못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일이 없죠. 세계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거래를 할 수 있다. 24시간이 뭐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데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힘들죠. 계속 봐야 신경을 써야 되니까. 예. 밤에 잠을 잘 못 잡니다. 머리도 좀 빠지는 것 같고. 그리고 투자은행, 운용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크립토 시장에는 DAO라고 있어요. 다오? Decentralized Auto Organizations라는 건데 오. 탈중앙화된 이제 투자 기관 뭐 이런 네.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굴러가냐면 투표를 해요. 자기 가진 지분으로. 그래서 10명이 모였어요. 그 다음에 한 명이 지분 40%, 두 번째 사람이 지분 20%를 들고 있어요. 그럼 그 두 명이서 나머지 사람들 거를 다 이길 수 있는 거죠, 투표로. 그래서 우리는 이 주식 살 거야, 저거 살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꼬우면 지분을 더 많이 확보하면 되겠죠. 민주적이네요. 그렇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재벌들 이제 지분 쥐꼬리만큼 있으면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가지쳐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해먹잖아요.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거거든요. 저는 문제 없어요. 이게 코스피의 문제다. 하여튼 지분만 있으면 모두가 공평하다. 근데 실제로는 사실 공평하지 않죠. 왜냐면은 이제 크립토 씬도 지금 뭐 10년, 15년 이렇게 넘어가면서 고인물들이 생기고 그 고인물들끼리 서로 다 해먹는 프로토콜들도 있어요. 근데 모든 프로토콜이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비교적 투명하고 지분에 의해서 돌아가는 건 확실하니까 사실 자본주의가 그런 문제가 있죠. 먼저 시작한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꼬우면 먼저 시작했어야 되는데 완벽한 제도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 큰 차이점은 중앙은행이 없죠. 그리고 정부 규제가 뭐 이제는 슬슬 생기고 있긴 한데 원래는 없었죠. 크립토 내에서. 그래서 문제가 자유롭고 거래하기가 편하고 언제든지 거래할 수 있고 빠르고 싸고 수수료 적고 이런 건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만큼 사기도 많다. 뭐 러그풀도 많고 러그풀이 양탄자를 이렇게 땡긴다는 뜻인데 한 번에 자금을 다 털어가는 걸 뜻해요. 해킹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많은 자유에는 많은 책임이 따르는 법이거든요. 크립토 세상에는 항상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존윅 세계. 그쵸. 센 놈이 이기는 거죠. 항상 조심해야 되고 누가 뒤통수를 칠지 모른다.
그래서 오늘 뭐 은행, 거래소, 자산운용사 뭐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기관의 역할들을 하는 프로젝트들이 이미 크립토에 많아요. 그래서 크립토만 들고 가서 여기서 예치를 해서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내 돈을 빌려줘서 대출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좀 재밌는 게 원래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할 때는 예금 이자가 대출 이자보다 현저히 낮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이자가 예를 들어서 5%라 그러면 예대 마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예금과 대출의 이자율 차이를 예대 마진 NIM이라고 해요. Net Interest Margin. 그래서 그 차이로 은행이 돈을 버는 거예요. 빌려줄 때는 5% 받고 받을 때는 2% 주고 그럼 3% 차이 나겠죠. 근데 크립토에서는 내가 대출을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은 대출을 5%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죠. 은행이랑 똑같이 그런 자유도가 있다. 그리고 보험 같은 것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크립토 안에서요? 네, 보험 프로토콜이 있어요. 뭐 인슈런스라든지 인슈레이스라든지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고, 뭐 돈을 빌려주는 뭐 머니마켓은 아베라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저것 토큰을 거래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거래소는 뭐 유니스왑이라는 게 있고, 어쨌든 이런 프로젝트들이 처음에 크립토는 비트코인 하나만 그냥 이게 전자화폐야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그 네트워크 위에서 이렇게 다양한 기관들이 생겨나면서 약간 또 하나의 금융시장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네. 이제 기존의 그 틀을 벗어나고 싶어서 그런 어떤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생겨난 것 같은데 또 신기하게도 원래 틀로 돌아가려는 그런 게 있네요. 뭐 보험이 생겼다든지. 그 세상 안에서 생겨난 거니까 그 전통 금융으로 돌아가려는 목적이기보다는 그런 상품에 대한 수요는 항상 있으니까 크립토에서도 생겨난 것이죠. 왜냐면 크립토 세상에서도 돈이라는 컨셉이 작용을 하려면 대출도 돼야 되고 예금도 돼야 되고 거래도 돼야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관들, 이런 프로젝트들이 생겨나는 거는 뭐 불가항력이라고 할 수 있죠. 대신 우리가 크립토에서 또 주목해 봐야 할 건 전통 시장에서 있는 걸 가져온 프로젝트들도 봐야겠지만 여기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게 크립토 네트워크 안에서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 뭐 최근에는 좀 이슈가 많이 됐던 게 AI 에이전트들이라고. 챗GPT는 써보셨죠? 민감한 질문에 대답 잘 안 해주거든요. 투자 관련한 질문을 하거나 크립토에 관한 질문을 하면 필터가 걸려 있어서 대답을 잘 안 해줘요. 회피형. 회피형이죠. 연애는 회피형이라 하면 안 됩니다. 회피형이신가요? 저는 아니죠. 들이박는 형입니다. 저는. 황소형. 그래서 뭐 AI XPT 뭐 그런 AI들이 나와서 그런 필터 없이 자유롭게 대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한번 체험해보는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걸 믿고 투자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근데 예를 들어서 방대한 양의 뉴스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빨리 요약해줘. 이런 건 해줄 수 있죠. 투자 결정은 본인이 내려야죠. 이거 누구도 믿으면 안 된다니까. 내가 100페이지를 읽고 요약하는데 한 50시간이 걸린다. 근데 얘는 5분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서치가 좀 더 간편해질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심하게 하시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 바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